첩보 영화보다 더 치밀했던 그날의 진실, 그리고 한국. 지난 2달간 미국에서 터져나온 폭로들은 헐리우드 첩보 영화의 시나리오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2024년 대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시스템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도 깊게 연결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계를 2020년으로 돌려보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호황 지표 56%라는 역대급 성적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통상 40%만 넘어도 재선이 확실시되는 미국 정치사에서 그는 패배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새벽 3시에 기이한 개표 중단,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트럭들과 뒤집힌 결과들. 하지만 주류 언론은 이를 음모론이라며 일축했고, 의문을 제기하는 입들은 철저히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트럼프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지난 4년은 그에게 단순한 휴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건 내부 고발자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IT 천재들과 팀을 이뤄 치밀한 역공작을 준비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긴 그가 진짜 싸우고 있었던 대상은 바이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선거 조작 카르텔이었습니다. 전직 CIA 요원들과 내부 고발자들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이 부정선거 시스템의 기원은 남미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전자개표 시스템 스마트매틱. 이 시스템은 외부에서 코드를 입력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한 시스템이 이름만 바꾼 채 미국 선거판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 미국의 CIA 일부 세력과 거대 자본이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특정 세력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지난 20년간 미국, 아니 전 세계 민주주의를 해킹해왔다는 것이 이번 폭로의 핵심입니다. 2024년 11월 대선 직전, 트럼프 팀은 결정적인 승부수를 띄웁니다. 일론 머스크와 화이트 해커팀이 투입되어 전 세계 선거 데이터가 모이는 세르비아의 서버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조작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되자 민주당 측의 개입 시도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목숨을 걸고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빼돌린 내부 고발자들이 스위스와 카타르 등지로 피신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직후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거대한 법적 공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시스템이 수출된 국가 중 하나로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사전투표의 허점, 신분 확인 미비, 그리고 전자개표기의 보안 문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우리나라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논란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특히 중국산 통신 칩이 내장된 장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하는지에 대한 의혹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사전투표 폐지, 당일 투표 원칙, 전자개표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 가능하다면 그 사회의 자유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태풍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 보복이 아닙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잡고 내 표가 정확하게 계산되는 상식을 되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서 안전할까요?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증거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